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주요 정치적인 이슈들을 보수적인 공화당 입장에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미국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낙태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것이 지금 이제 항상 이제 이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요즘도 이 미시시피주의 임신의학 15주 후부터는 낙태를 거의 금지하는 법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걸로 지금 미국이 들썩이고 양분화되고 있는데, 이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판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미국의 낙태를 금지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거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법원이 낙태를 허락한다, 금지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지금 법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계류된 소송은 낙태 금지냐 허락이냐가 아니고 연방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유럽 공동체를 보면은 뭐 브렉짓이라 그래서 영국이 탈퇴하고 지금 뭐 각 나라의 주권이 어디까지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들이 미국이 만들어질 때 200년 전에 이런 문제들이 다 대두됐어요. 아하. 그래서 그때 이 미국을 설립한 사람들이 이 헌법을 만들면서 연방 정부는 아주 극한된 헌법에만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모든 문제는 주 정부에서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이제 헌법이 그렇게 제정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낙태 이슈가 그 헌법에 제정된 거냐 아니냐라는 이슈가 지금 대법원의 이슈입니다. 아하.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미 헌법에서 이런 낙태 이슈, 이런 사회 이슈를 연방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낙태나 모든 문제들이 주 정부 권한 소관으로 들어갑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73년도에 이제 로 vs 웨이드라 그래서 낙태를 허락했는데요, 대법원에서. 네네. 이 결정이 번복되게 되면 낙태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낙태에 대한 모든 결정은 50개 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 보수적인 주들은 낙태를 금지할 것이고,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아주 진보적인 주들은 오히려 낙태를 더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법원 판사들의 생각은 이런 중요한 사회 이슈를 3억 5천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의회를 통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왜 자기네 9명이 이런 중요한 사회 이슈를 결정해야 되느냐, 그것이 민주적이냐라는 이슈도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수라고 하는 대법관들의 생각은 연방 정부의 권한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3개월 정도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주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낙태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느낀 게 말입니다. 우리가 왜 쉽게 얘기할 때 일사부질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 번 판결이 나면은 그게 끝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정권이 바뀌면은 또 세대가 바뀌면은 계속해서 이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또 다시 낙태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지금 주요 판결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판결권을 각 주정부가 갖는 것이냐 아니면은 연방 대법원이 결정하느냐, 이거에 대한 지금 논의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stare decisides라 그래가지고 네. 전에 판결된 결정에 대해서 그거를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법이 있어요. 아하. 근데 미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9명의 대법관 배심원들이 네. 결정을 9대 0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대부분 6대 3, 5대 4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거는 이 헌법을 보는 시각이 아하.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 헌법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떤 권리라도 만들면 시대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진보의 말이고, 네.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다. 음. 그렇게 되면은 어느 누구든지 세대에 따라서 법이 바뀌게 되고 정권을 잡은 혹은 대다수가 된 대법관들이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헌법에 쓰여진 글 그대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아주 팽팽하게 대립된 이제 그 헌법 해석적인 시각이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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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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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유권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정치인이나 정치평론가, 언론인 또는 전문가들이 예전에 과거에 한 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요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옛날에는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접하는 뉴스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신문이나 이제 텔레비 뉴스, 뭐 월터 크론카이시다 이런 분들이 이제 통해서 뉴스를 듣게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신의 credibility죠. 자신의 그 신뢰성을 위해서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진실을 말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란 시대가 되면서 네. 네. 24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네. 이제는 무엇이 사실이냐보다도 누가 먼저 빨리 이제 보도를 해서 많은 뭐 청취자나 시청자들을 구하는 게 지금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권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 경제학자, 유명인들이 이상한 말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유권자들이 잊어먹거든요. 네네. 그거를 잊어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폴 크락만이라고 아주 유명한 노벨 경제학자가 있어요. 네. 뉴욕 타임즈 컬럼니스트고 뭐 한국 모 일간지에도 이제 그분 기고가 나오는데 네. 이분이 2016년에 트럼프가 이기면 예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미국 경제가 붕괴되고 세계 경제는 끝없는 리세션에 빠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결과는 정반대거든요. 어허. 이분이 굉장히 진보 경제학자시기 때문에 경제를 경제 전문가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진보 정치 이념으로 경제를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예견을 한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여러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뭐 정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데니 글로버, 수잔 서랜든, 마이클 무어, 션 펜이란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1999년에 베네수엘라의 휴고 차베즈 사회주의 대통령이 당선되었거든요. 네. 그때 이 영화 배우들이 정말 잘된 일이라고 그 사람을 찬양했고요. 어허. 특히 션 펜은 차베즈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 중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사회주의로 변한 베네수엘라는 지금 연 인플레이션이 4만 %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경제가 거의 붕괴되었고 어허. 18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났어요. 어허.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잘못 여러 번 얘기한 사람이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저희가 믿지를 말아야죠. 그다음에 이제 CNN이나 이런 뭐 MSNBC나 이런데 또 혹은 뭐 하원 의원들도 여러 가지 수년 동안 지금 러시아 게이시라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위해서 러시아와 내통했다라는 그 스틸 다시에라 그래가지고 만든 거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뭐 수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해 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게 가짜고 그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 돈을 대가지고 이 그 서류를 만든 것이 나타났고 거기에 정보를 주었다라는 사람들이 다 모두 거짓말로 지금 형사 입건돼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과거에 말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틀린 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이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잘 생각해서 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점쟁이가 계속 맞추면은 그 사람한테 가겠지만 계속 틀리면 그 점쟁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유권자들이 이런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혹은 언론인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이 말한 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를 이제는 좀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서로가 좀 어떤 상대적인 거 아닐까요?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이 의견을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까만 거를 하얀 거라고 말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수적인 공화당 입장에서도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냐 물론 이거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진실을 말하고 먼저 진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리튼하우스가 그 셀프 디펜스로 이제 모든 뭐 형사 저기에서 지금 풀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때 이 사람을 뭐 백인 뭐 우월주의자다. 이 사람이 쏜 사람은 총도 안 들은 흑인들을 쏜 그런 백인 우월자들이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 보도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 프레임이 있어요.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들을 무조건 죽였다라는 그런 그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도를 하는 거죠. 진실을 알기도 전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보도는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발표되는 그 어떤 보도 내용들은 이 청취자나 이 리더들, 이 읽는 사람들이 잘 판단해서 골라서 새겨서 읽고 그다음에 해석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예, 옛날에는 그저 전해주는 걸 언론인들을 들었는데. 믿고 들었지만 아하. 이제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내가 세상. 똑똑해야 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 네, 기억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조금씩 더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희망이라도 가져봐야죠, 뭐. 예.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정치적인 이슈들을 보수적인 공화당 입장에서 해부해 보았습니다.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